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6일 목요일 아침 9시 50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휴장이라서 오후 영상은 쉽니다. 다음 영상은 내일 아침 영상이 될 거예요.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그 시간 순서대로 볼게요.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리는 우호적인 재료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게 우호적인 재료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시장이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미국의 옆집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미국 선진국도 뭐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그저 막연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죠. 요것도 일단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을 좀 상회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거는 일단 보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죠. 이런 지표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재료니까 일단 안 좋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어젯밤의 시장의 반응으로 보아서는 또 그리고 지난주부터 있었던 약간의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보면은 요거는 그래도 주식시장에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지난주에 시카고 PMI 발표되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제조업 PMI 발표되고 무슨 지표 발표되고 이러면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살짝 나타나긴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이게 예상을 상회했잖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을 살짝 억누르고 있던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어젯밤 좋은 PMI가 살짝 상쇄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PMI가 좋은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긴 하나, 어쨌든 근데 요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그렇다라고 그 서비스업 지표가 확 떨어뜨린 건 아니거든요. 좀 그렇다라고 보면 또 일부 서비스업 지표들은 예상을 또 하회하는 것도 있어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빨간색, 초록색이 섞여서 나왔죠. ISM 서비스업 지표들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진 거를 뭐 상쇄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뭐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거는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좋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런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었는데 이걸 걷어내준 게 어젯밤 PMI다. 그래서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들도 좀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 시장은 일단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요. 기술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뭐 드리자면은 엔비디아가 급등했던 거죠.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뭐 더욱더 좋았다. 그래서 뭐 많이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5일선 뭐 보시다시피 저기 나스닥이 한동안 여기서 부진했다고요. 나스닥 일봉입니다. 한동안 여기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여기서 힘을 좀 모았는데 어젯밤 그 힘이 터져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들과 나스닥과 뭐 엔비디아의 어떤 뭐 그런 뭐 기술적인 이유들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어젯밤 금융시장은 굉장히 좋았다, 환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은 어젯밤에 약간 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금리가 장중에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금리가 장중에 훅 올라가는 일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낙관적인 분위기와 또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이유, 그죠? 추세의 힘. 지금 보시면 채권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환호하고 있다, 파티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금리가 한번 훅 올랐었다가 다시 훅 떨어지는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금리가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어젯밤 좀 있긴 있었던 거예요. 잠깐 이거 분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장 초반에 그죠? 이거 10년물 국채 선물이고요. 30분 봉이에요. 어젯밤에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 훅 했죠. 한번 훅 떨어졌지 않습니까? 선물이. 그러니까 금리가 이때 한번 크게 오르긴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다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 채권 시장은 약간 그런 것도 좀 의식을 하긴 한 겁니다. 이렇게 훅 빠지면서 야, PMI가 그럼 높게 나왔다.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긴 한 건데 금리나 기대감은 좀 후퇴한 거지 않을까 이러면서 금리가 순간적으로 훅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죠, 그죠? 이런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한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뭐 환호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어떤 그 환호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네, 뭐 낙관적인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의 영향, 또 그리고 뭐 캐나다의 뭐 금리 인하, 또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보시면 채권 시장은 변동성이 이제 좀 확대가 되긴 된 것 같아 보이죠, 그죠? 이 분봉상에서 비교적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변동성이 한번 움찔움찔하면서 일단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젯밤에 차분하게 오르던 시장에 드디어 변동성이 한번 살짝 터지긴 했는데요. 대량 거래와 함께 그죠? 분봉상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어제 그 영상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채권 시장은 굉장히 지금 환호를 하고 있긴 한데 살짝 좀 역발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냐. 니네 지금 너무 호재 파티를 벌이면서 채권 시장 너무 니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한 번쯤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반응을 좀 말씀드려봤고, 하여튼 근데 주식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일단 신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지수들 흐름 보자면은 다 같이 많이 올랐죠. 나스닥은 2% 가까이 올랐고요. 러셀 지수도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나름 그냥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 PMI 뭐 그런 게 좋게 나온 거를 뭐 그럭저럭 좋게 받아들인 듯한 모습입니다. 그럭저럭 좋게 받아들인 모습. 금리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으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씻어주는 좋은 지표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러셀 지수도 강하고 나스닥도 강하고 뭐 하여튼 다 같이 강했습니다. 이런 장 오래간만이죠. 다 같이 모든 종목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뭐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수가 상당히 많기는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조금 거무튀튀합니다. 어쨌든 어젯밤 시장 상승의 주역은 이제 엔비디아와 반도체였죠. 신고가를 쓴 엔비디아가 시장 상승의 주역이었다. 반도체가 주역이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애플도 요즘에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속도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하여튼 시가총액 2등 자리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 2등은 엔비디아, 3등은 애플이 됐습니다. 애플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2등이었는데 애플이 3등으로 어젯밤에 엔비디아한테 밀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시가총액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크게 상승했는데 하여튼 그 색깔 자체들이 좀 거무튀튀한 게 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또 역시 시장에 돈을 다 쓸어 담았다. 빅테크가 돈을 다 쓸어 담았다 싶습니다. 사실 그죠? 엔비디아의 상승, 나스닥의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경제 지표와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합니다. 제 생각에 어젯밤에 이미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이 차트 보시면은 갭상승 출발한 겁니다. 그죠?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 등장. 시작부터 전일 고점 돌파한 차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미 눈에 보이는 거 없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사실 나스닥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IT 빅테크가 삼총사가 시가총액 1, 2, 3등 그 삼총사가 올라가니까 상승하는 거다.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시라서 사이렌이 울리네요. 잠시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창문 닫고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긴 하죠. 한국에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날에 일단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이야기 하다가 잠깐 끊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나스닥과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은 지금 사실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별로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장이
매크로적인 지표가 좋게 나오면, 우호적으로 나오면 모르는 척하고 이제 지도 영향을 받는 척합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시장이 하락한다, 그래도 뭐 시장이 안 좋게 나왔다, 매크로 지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나스닥과 엔비디아는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죠. 하여튼 뭐 제 갈 길 그냥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약간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쭉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더 일단 살아났습니다. 좋았던 PMI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기대감 조금 더 강조가 됐고요. 9월 금리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하여튼 미국은 그 6월 금리는 아닙니다. 그죠? 6월은 유럽이고 미국은 9월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그래, 9월에 금리나 할 수 있겠다 라는 인식이 막 스물스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그 기사들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안착했고, 금리 인하 희망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이 뭐 이렇게 최고가로 뭐 상승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상승, 나스닥의 상승을 금리 인하 희망 이런 거하고 연결시킨 필요는 없겠죠, 그죠? 엔비디아, 나스닥은 지네들끼리의 논리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을 3조 달러 첫 돌파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2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엔비디아가 2등이다. 확인을 했고요.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다. 지금 위험자산 선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뭐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물론 어젯밤 나스닥은 이제 한동안 눌려 있다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 약간 좀 이제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급등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제 나스닥은 급등한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탄력은 상당히 지금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지지부진하고 상승 목표치는 좀 약간 좀 물음표. 근데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는 시원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변화는 없습니다. 어젯밤 상승이 이런 거를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캐나다가 금리 인하했다라는 소식도 이렇게 그 기사에 보이고 있고요. 달러가 캐나다발 위험 선호의 오름폭을 축소했다라 나와 있죠, 그죠? 그만큼 어떤 이 캐나다의 금리 인하가 미친 영향이 좀 있다, 낙관적인 영향을 좀 미쳐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추가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살짝 열어놨습니다. 이제 매번 데이터를 보면서 회의 때마다 보면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추가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긴 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캐나다가 금리 인하했다. 옆집이 금리 인하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 솟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신나게 오르고 미국도 신나게 오르고 다 같이 신나게 환호를 한 날인데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휴장이라서 그 영향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루 건너서 영향을 받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자면은 하여튼 유럽 증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젯밤에 대부분 이렇게 아마 5일선이 내려올 텐데, 대부분 다 5일선들을 이제 극복했어요. 지난번부터 축축축 처지고 있었는데 5일선 올라오면서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어떤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하면서 다들 일단 조정을 끝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 증시는 뭐 조정을 완벽하게 끝낸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전일 음봉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을 완벽히 끝낸 건 아닌데, 사실상 단기 바닥 만들었고 뭐 5일선도 올라왔으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정도면 조정 끝냈다라고 뭐 사실상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볍게 봤고요. 이 나스닥인데요, 몇 거래일 동안 눌려 있었다고요, 그죠? 몇 거래일 동안 눌려 있었고, 어젯밤은 이미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했어요. 시작부터 굉장히 높게 출발했습니다. 시작부터 전일 고점을 넘어서 중요한 저항 넘어서 출발했고, 그래서 사실상 원웨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스닥은 뭐 지표고 뭐고 별로 눈치 볼 게 없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를 쓰고 있다, 요겁니다. 시간 외에서도 지금 뭐 어떤 좋은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어젯밤에 올라가던 그 탄성 때문인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느리다고요. 굉장히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갑자기 얘가 확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신고가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시다시피 여기 그 지도를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그렇게 분위기 좋았는데도 엔비디아하고 반도체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나스닥이 계속해서 지네 혼자 이렇게 약간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목표치 상향한다, 그런 이야기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조금씩 그런 어떤 뭐 버블 논란 뭐 그런 것도 한편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지 혼자 너무 눈에 띄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버블 논란 그런 것도 조금씩은 있어서 어쨌든 뭐 약간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느린 상승, 빠진다면 좀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데 느린 상승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도 뭐 비슷하죠. S&P도 몇 거래일 동안 좀 답답하다가 5일선 안착하자마자 야 신난다 하면서 힘을 내뿜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제 낮 시간에 찜찜하길래 나스닥 하방은 일단 포기하고 도망을 가서 아무 일도 없었고요. 저는 뭐 특별한 일 없었고, 그리고 어제 그 중국 증시 중국 증시 베팅한 것도 일단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승에 베팅했다라 말씀드렸죠. 어젯밤 그 미국 증시에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이 ETF, 중국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 5일선 위에 잘 안착을 했고, 중요한 저항이 어디였죠?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중요한 저항이 이 자리쯤 될 겁니다. 중요한 저항 이 자리인데 약간 턱걸이로 지금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는 여기서 몇 거래일 정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사실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6월 4일, 6월 5일 이렇게 한 2거래일 정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방향성을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증시는 상승할 거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 살짝 있어요.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 ETF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부근에 어떤 그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저항이 하나 있고, 일단 이 자리에 저항이 하나 있고, 이 자리 저항 돌파 한착하면은 저기 전고점까지 목표치가 크게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 N자 목표치를 크게 여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목표치는 높은데, 중장기적인 상승 목표치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근데 단기적으로 저항은 여기 있다고요. 단기적으로 저항은 여기 있고 그 다음 저항은 여기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랐고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져가지고 올라갈 때도 조금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문 열겠죠? 10시 반에 아마 문 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또 열심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중국 이게 안 나오네. 중국 ETF들은 잠깐만요. 네, 조금 전에 그 중국 ETF 그 관련된 지수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investing.com 서버가 갑자기 죽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갑자기 차트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는 조금 뭐 이따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간 A50 지수와 비스무리한 그 차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A50 지수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5일선 돌파 한장하고 어쨌든 위쪽으로 방향성을 일단 만들어 놓긴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잘 버텨줬다고요. 잘 버티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시장이 중국 지수가 하락하고 싶었으면은 어젯밤에 시원하게 하락을 하는 게 맞았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잘 버틴 거예요. 또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ETF 가격 그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나쁘지 않죠, 그죠? 그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위쪽으로 지금 잘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홀딩할 예정입니다. 뭐 다 봤고요. 하여튼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위험자산 선호니까 잘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입니다. 달러 가격 기준으로 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모두가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밤 금요일날 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너무 좀 다들 파티를 너무 공격적으로 벌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 어젯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았잖아요. 어젯밤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상쇄하고, 금리나 기대감도 그럭저럭 가지고 가고, 뭐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그러니까 원자재들도 신나게 올랐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일단 구리 가격은 일단 이쯤에서 단기 바닥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한 파동 다 빠지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한 파동은 다 빠진 것 같고 단기 바닥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국제유가도 어젯밤 반등했죠. 국제유가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뭐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난번 하락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자연 반등으로까지밖에 못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유가도 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 지지력들이 또 많이 있는 어떤 매물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하락이 좀 제한될 만한 가격대까지 좀 오긴 온 것 같거든요. 한동안 훅 급락을 하면서 이 중요한 어떤 지지력이 있을 만한 가격대까지 다 내려왔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단기 바닥 가능성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아직 잘 빠지고 있고 이 의미 있는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단기 바닥 가능성을 살짝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제 금요일날 밤 고용지표 앞두고 굉장히 지금 좋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분위기 좋다면 단기 바닥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 국제 유가는 뭐 물론 뭐 감산 이슈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악재를 또 받아서 그래서 급락한 것도 좀 있어서, 어젯밤 서비스 PMI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다라면은 국제유가도 단기 바닥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죠? 이거는 선물이라고요. 그죠? 그 10년 국채 선물. 이 보시다시피 일단 고점을 높이고 일단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긴 했어요. 제 생각에 일단은 그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면은 계속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좀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차트 내용만 보면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하락을 우리가 끝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이제 이럴 때 매크로적인 변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가 떨어져 봐야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그죠?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살아나 버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아시다시피 뭐 이런 금리가 떨어지는 게 지금 어떤 낙관적인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걸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죠? 너무 좋으면은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너무 안 좋으면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살려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지금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기대치를 크게 갖고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하락을 끝낸 굉장히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여기서 그렇다고 요렇게 N자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눌림심에서 계속 접근하기는 이건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금리가 툭툭툭 떨어지면서 나가잖아요. 그럼 아마 또 파월 의장님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아마 또 미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기사 한번 좀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그죠? 뭐 이도저도 못하는 연준이라는 약간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변해버리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또 파월이 또 금리 인하 이야기 꺼내면서 또 적당히 또 좋아지고, 연준은 이도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약간 좀 이제 박스권 내에서 좀 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금리 움직임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기술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이거는 지난 하락을 끝낸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긴 한데,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좀 더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좀 너무 좀 급속한 것도 있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지나친 낙관론은 좀 경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그죠?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발표 예정인데 너무 많이 움직인 감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달러는 많이 떨어졌죠, 그죠? 달러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어젯밤에 잘 움직였습니다. 환율은요, 잠깐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어젯밤에 그죠?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신호는 없습니다. 달러는 일단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어젯밤에 또 금리나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원달러 환율도 지금 66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제가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이거 약간 코스피 지수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 좀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한 1년 넘게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꾸 지금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저 요거 HTS에 있는 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요걸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이 쭉 하락했었다가 이제 한 거의 1년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1년 넘게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오를 거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 부근에서 한번 약간 좀 슈팅성 흐름 비스무리하게 한번 상승시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쌍고점 만드는 모습이 거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환율이 오를 거면 좀 올라줬어야 되는데 어젯밤에도 뭐 좋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고용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표의 반응 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간 기준에서 환율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쌍고점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의미 있게 저점을 낮추진 않았습니다. 그죠? 저점을 낮추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만드는 모습 자체가 일단 앞으로 추가적인 이 상승을 더 이어나가는 거는 좋은 요인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고점을 의미 있게 낮추는 거는요. 물론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뭐 다행히 잘 지나갔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별한 여기서 위기나 이런 게 없다면은 얘는 쌍고점 만들면서 좀 슬슬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긴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큰 위기가 생긴다, 미국에 큰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막 엄청나게 또 폭등을 하고 1,500원, 1,600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일단 지금 당장 그런 신호는 없고, 우리가 그런 걸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쌍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지난 1년 넘게 상승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렇게 1년 넘게 올랐던 이런 움직임들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보편적인 대응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대응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슬슬 달러 가지고 계신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좀 정석적인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위험한 전략 말고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달러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대신에 다 줄이는 건 아니죠. 완전히 달러를 포기해라.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달러를 포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저점이 올라오는 이런 추세 흐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긴 좀 뭐하고 한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 정도는 들고 가보는 거죠. 절반 정도를 왜 들고 가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환율이 한번 확 튀어 올라가갖고 한번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가능성을 아직 포기하긴 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게 보편적인 전략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이 이제 계속해서 좀 위험한 때라는 생각을 좀 버리지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어쨌든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때쯤 그때쯤이 사실 가장 위험한 거라고요. 그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다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각종 위기가 다 터져 나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어떤 위기가 생기자면 가장 위기가 생길 만한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인데 어쨌든 시장은 낙관론을 갖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좀 버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절반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좀 보편적이고 좀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환율의 상승 추세도 아직까지는 완전 죽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조금 좀 그래요. 분명히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파티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 좋다 이러고 있긴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긴 합니다. 러셀 지수 같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어제도 아마 그런 데이터 아마 봤을 거예요. 러셀 지수에 있는 종목 중에 40% 가까이가 적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20%만 넘어가도 지난번에는 큰 위기가 왔었죠. IT 버블 때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니면 코로나 때 이런 때 보면 20% 30%만 넘어가도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이번엔 40%를 넘어가 있고 고금리 부담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하여튼 장단기 금리차는 삐질삐질 어쨌든 역전은
역전해서 정상화는 다시 시작이 되어 있고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소비가 지탱을 하고 있는 소비 여력은 좀 떨어지고 있고 연체율 부도율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괜찮은 거는 유동성 하나란 말입니다. 그죠? 뭐 RRP가 아직도 고갈되지 않고 잘 살아 있는 등 아직도 뭐 미국 연준에 보면 뭐 그 지급준비금 뭐 이런 것들이 뭐 빵빵하게 잘 채워져 있는 등 하여튼 아직까지 유동성도 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바이든이 선거 재선되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도 이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채권 발행도 물론 많이 합니다만은 그만큼 채권 발행해서 또 시중에다 또 내다 푸는 돈도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지금 전반적으로 좀 뭐가 좀 안 좋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막 빵 터지는 그런 거는 아니고 참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좀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기라는 건 좀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는 그런 인식은 일단 변함은 없는데요. 하여튼 근데 유동성이라든가 뭐 미국의 강력한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마 그죠? 차마 시장이 확 안 좋아지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뭐 대응을 일단 그런 식으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도 올라갈 수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시장이 이번 위기만 잘 버티면 또 긍정적으로 또 잘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일단은 그죠? 일단은 뭐 포지션은 뭐 계속해서 일단 지금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 포지션 이런 건 계속해서 뭐 들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당장 단타만 일단 하고 있는 거죠. 단타만. 뭐 중국 증시 같은 거 좋아 보인다 그럼 중국 증시 같은 거 좀 하고 나스닥 약해 보인다 뭐 그러면 나스닥 같은 거 뭐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참고적으로 코스피는 약간 원달러 환율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일 수 있어요. 그죠? 원달러 환율하고 약간 비스무리하게 훅 떨어졌다가 1년 넘게 올랐단 말이죠. 코스피 그죠? 코스피 올랐죠. 코스피 올랐는데 제가 이제 코스피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야 봐라 이 쌍고점 만든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쌍고점 완성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들 두 개를 만들었으면은 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았었냐?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이런 고점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냈으면 사실상 여기서는 일단 지난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비슷하게 본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물론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죠. 위에 있는 코스피하고 보면은 위에서부터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뭐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지금 어떤 그런 위기에 지금 살짝 처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당장 위기가 난다라는 건 없고 미국의 뭐 재정 정책이나 유동성의 힘으로 자꾸 일단 낙관적인 시장 유지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은 삼각 수렴형이라 아직까지는 뭐 위쪽으로 올라갈 그런 추세적인 힘도 있긴 있는데 약간 비중 줄여놓고 보는 게 보편적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인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즐거운 하루 잘들 보내시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